월드비전 캠프를 3년째 진행하는데 진행할 때마다 좋고 이번에도 또 단순히 기부 금액만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모금 금액도 여기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까지 제가 좀 전에 점심시간에 가서 확인을 한 게 1670 몇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보다도 한 70만 원 더 들어가죠, 그죠? 근데 그렇게 돼서 결국에 저희가 운영 비용도 쓰잖아요. 예를 들어 다행히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우리 민승 선생님이 다 쏘셨고 여러 맛있는 물 다 민승 선생님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여러분 좀 많은 그런 도구들 있죠? 그것도 다 후원도 받고 그래서 그런 운영 비용으로만 기부가 한 120만 원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레크레이션 강사한테 얼마 드리고 그때 나눠줬던 선물들 그런 것들 또 저희 교회에서도 또 기부하고 이렇게 돼서 원래 지난주 토요일 날 금액이 끝이었으면 저희가 실제로 아프리카에 보낼 수 있는 거는 한 1,5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60만 원 정도 썼으니까. 근데 지금 진짜 싸게 하는 캠프예요. 이게 저희가 항상 월드비전을 얘기할 때 효율을 대비 최고라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1,600만 모아서 한 100만 원도 안 쓰고 나머지 1,600만 원 그대로 다 기부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 높은 캠프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한 게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 것도 약간 온전하게 1,600만 원 넘게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1, 2, 3학년 학생들이 모아준 게 1,550몇만 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모아준 걸 합하니까 1,6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쓰고 나서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칭찬해주고 싶은 게 오셨던 월드비전 관계자분들이 약간 내내 여러분 자랑이에요. 이런 거 처음 봤다고. 오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누가 소리 지르는 사람 있던가요? 빨리 와! 앉아! 정신 차려! 이런 거 들은 적 있어요? 하루 중에? 한 번도 없었죠, 그죠? 그냥 오라고 오고 가라고 가고 심지어 올해는 그것도 없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중간에 자꾸 빠져서 솔직히 저기 나갔다는 애들이 있었어요, 먹으러. 근데 올해는 안 나갔는데도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었다고 믿고 없었고 너무너무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학교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학교는 1,600만 원은요 억지로 우리 1,200명 전 학생들한테 15,000원씩 걷어야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걷으면 신문에 날 수 있어요. 아시죠? 이상한 학교로. 근데 자율적으로 그렇게 모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게다가 이번에 3학년들이 다 해서 모은 게 한 200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3학년들은 어떤 반은 한 반에 2명 참여하고 이랬어요. 3학년이 캠프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머지를 1, 2학년이 다 채운 거니까 작년보다도 저는 거의 절반 이상 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일입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월요일날 월드비전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연락이 온 게 아니라 그냥 친절도 조사를 한대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월드비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담당자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몇 점 주시겠습니까? 10점 만점 거의 다 10점 만점 드렸어요. 한두 개 빼고 9점, 10점, 9점 이렇게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갑자기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온양하늘고등학교 이성재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 학교 소문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신다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월드비전에서 우리 학교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우리는 그냥 하는 거 같죠, 그죠? 언니들 그리고 어떤 미션이라고 중간중간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학교 같은 경우 주면은 그냥 그대로 해요. 근데 우리 학교 애들은 진짜 이거 재미없어요. 더 재밌게 해보려고 막 노력해서 안 왔던 분들 좀 미안해요. 그래서 왔던 사람 얘기만 해서 저쪽에서 물 나르는 거 있었죠. 그거를 다 게임을 만든 거예요. 건이들이 다. 이거 그냥 그 전에 뭐였냐면 그냥 들고 저기 갔다 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다 바꾼 거예요. 재미도 있었고 나름대로 의미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애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그 충정남도 팀장이 뭐라고 했냐면 요거 그대로 찍어다가 다른 학교에서 한번 보여줘야겠대요. 그러니까 월드비전 본부에서 만든 것보다 우리가 더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혹시 계속 더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11월 11일에 서울에서 그 전국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건 진짜 24시간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2시간인가요? 하는데 작년엔 저희가 한 200명 갔어요. 저희 학교에서만. 버스가 갔을 때 대절해서 갔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단체로 가지는 않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월드비전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애들이 갔다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께서 재밌어요 그래요. 왜냐면 그쪽에서는 뭐 한 번 3,000명이 하니까 3,000명이니까 저건 좋죠. 뭐 연예인들 많이 옵니다. 근데 전 생각해요. 우리 학교에 만약 캠프 연예인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좀 불러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요, 연예인 때문에 오는 거는 별로지 않아요? 그죠? 저희 연예인 때문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갔다 온 애들이 목사님 우리 게 훨씬 더 재밌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올해 안 하신 분들은 내년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혹시 알아요? 나중에 우리 학교가 좀 더 유명해지고 이제 온양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학교를 모집하게 된다면 저희 학교에서 지금도 많이 문의가 와요. 우리 학교에 보낼 수 있냐고 아이를.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온양 지역, 선안 지역 이쪽만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 꿈은 한 몇십 년 뒤에 여러분이 딸을 우리 학교로 보내는 거죠. 서울에 살더라도 딱 보내는데 좋은 학교가 돼서 유명한 학교가 돼서 보내드리는 엄마 우리 월드비전에 그래 우리 때도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한어룸을 45호 판대. 매년 하나 두 개씩 파서. 근데 이게 몇 호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까지는 그냥 그 펌프 있죠, 이 식수펌프. 이게 1,000만 원이라고는 안 믿기죠? 이게 1,000만 원이나. 근데 이게 동남아 같은 거 70만 원만 돼도 팔 수 있대요. 그 펌프 값은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해봤자 50만 원, 60만 원 가까운 데는 가능한데 거기는 10m, 20만 원 파도 물이 올라와요. 근데 아프리카는 100m 이상을 파야 돼요. 근데 파는데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근데 그 기계가 되게 비싸요. 아프리카는요 물가가 절대 싸지 않아요. 때론 한국보다도 비싸요. 이건 간단해요. 아프리카 내에 공장이 없어요. 다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만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하루 빌려오는데 몇백만 원이 들고 100m를 파고 들어가는 데도 돈이 엄청 들고 한 번 파는데 실패하면 다시 파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실패 비용까지 1,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9월 30일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은 좀 달랐죠. 수도꼭지 이렇게 틀었어요. 펌프가 아니라. 그건 뭐냐면 이게 파는 게 좋긴 좋대요. 파면 그 지역에서 계속 맑은 물이 나온대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하나 파놓으면 몇 시간을 걸렸어도 그걸 또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물 길러.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뭐냐면 큰 물탱크를 만들고 물 저장소를 만들고 이제 수원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각 마을로 보내는 거예요. 수도를 설치니까 뭐라 그럴까요? 관을 설치, 파이프를 설치해서. 그래서 그냥 마을에서 이거 들고 가지 않아도 수도꼭지만 들고 나오게. 그래서 마을에도 또 그 물통을 또 설치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그 센터가 있고 물 가장 많이 하는데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마을별로 또 물통을 만들고 그래서 수도꼭지만 열면 멀리 가지 않아도 할 수 있게 이게 훨씬 좋죠. 근데 이게 1억이 든답니다. 근데 10개 마을에 보내는데 1억이니까 지금 10개 마을에 식수펌프 설치하는 거랑 같은 효과. 그리고 지금 더 가까이 가니까 더 좋은 거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작년에 1,500만 원 했고 재작년에 1,000만 원 했거든요. 원래는 1,000만 원이면 한어 룸을 딱 이렇게 해서 그 담비 우물처럼 명패를 딱 붙여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근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몇 년째서 왜 안 오나 연락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저희 돈으로 다진 게 아니죠. 명패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죠. 이게 중요해요? 한어 룸 몇 호가? 전혀 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도 1,600만 원은 그냥 무조건 그냥 아프리카로 보내려고 합니다. 1억이 어느 일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매년 그렇게 저희 말로만 그냥 한우름을 몇 호라고 말만 할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제 꿈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제 꿈은 좀 더 큽니다. 여러분들이요 졸업해서 돈을 벌게 됐을 때 한 명씩만 도와주십시오. 아동들을요. 한 달에 얼마?
3만 원입니다. 모르죠? 근데 2만 원도 한 몇십 년 갔거든요. 3만 원도 좀 더 한참 가지 않을까 싶어요. 한 5년 전쯤에 3만 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올랐어요. 만 원. 근데 3만 원씩 내면요. 전 작년에 잠비아에 가서 정말 기적을 봤습니다. 3만 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한테 작은 돈도 아니지만 큰 돈도 아닌 거 아시죠? 아웃백 한 번 가면 한 끼 값이잖아요. 3만 원으로요.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그 한 사업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그곳이 그 RC라고 해요. 후원받는 아이들이 한 3,000명 정도를 한 사업장으로 잡습니다. 근데 3,000명 정도 후원을 하면 여러분 그곳에 학교가 섭니다. 그 돈으로. 그리고 학교가 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요 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점심 저녁 다 와서 먹잖아요. 학교 와서. 굶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평일날도 그 식량을 조금씩 줍니다. 근데 이게 3만 원으로 식량을 다 갖다 줄 수도 있대요. 근데 그러면 분명히 사라진답니다. 팔든지 애가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학교로 데려다 놓고 거기서 먹여야 된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이 없습니다. 잠비아가 제가 갔던 것도 제일 가까운 병원 35km래요. 제가 갔던 것도. 근데 아프면 그 RC,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아이들이 아프면 현지 직원이요 그 아이를 차에 태워서 35km 가서 고쳐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3만 원이면 밥을 먹을 수 있고요. 3만 원이면 병원에 갈 수 있고요. 3만 원이면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 지역을 바꿔놓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갔던 그 나루상가라고 하는 지역도 그 부근에 학교가 아예 없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1,000명이 있는 학교가 생겼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그 보여준 고등학교 있죠? 그 고등학교가 또 거기서 졸업한 애들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생겼어요. 여러분 동전으로. 여러분 한 명씩만 도웁시다. 그래서 우리 400명씩이잖아요. 한 학년 대략. 10년 동안 졸업한 애들이 한 명씩 도운다고 해봐요. 한 달에 몇 명이 도와요? 4,000명이죠. 그러면 얼마인 줄 알아요? 한 달에? 1억 2천입니다. 10년 동안 우리 온양 하늘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아프리카의 학생들을 돕는 게 1억 2천입니다. 한 달에. 그리고 1년이면 14억 정도가 됩니다. 저는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월드비전이라고 좀 이제 좀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죠? 그냥 이 우물 같은 건 그냥 계속 파고요. 그냥 대학생들이 파고 졸업생들은 1억 2천씩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전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2, 3학년 언니들 중에요 솔직히 여러분이 한 달에 3만원씩 못 내죠? 못 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의견을 내서 한 2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20명이 모아서 3만 원을 모았어요. 그 20명이 한 명을 돕고 있어요. 괜찮지 않나요? 나중에 전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한 반에 한 명씩. 1,000원씩만 내면 되잖아요. 이것도 억지로 할까봐 말은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1년에 33명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것도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더 큰 꿈, 전 이뤄질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라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워요. 어저께 그때 오셨던 그분이 홍보팀 과장님이세요. 월드비전 본부 홍보팀 과장님이신데 11월에 에티오피아로 가신답니다. 가시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기억이었고 그 한올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 현지 직원한테 해도 좋겠냐고 당연히 괜찮죠. 하시라 그랬고요. 또 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기하셨어요. 꼭 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너무 큰 일이라고. 제가 대신 전해드린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난 시간 이야기입니다. 여왕이 되었어. 네, 성령 제 눈으로 보고 있죠? 근데 제가 보고 있죠. 그래서 다 기억할 줄 알았더니 이름도 기억 못한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누구시죠? 이승복 씨. 자지마비 한자 몇 사시죠? 혹시 책 본 사람 있어요? 예. 꼭 너무 좋죠. 진짜 제 이야기 듣는 것보다 몇 배 좋죠. 진짜로 여러분 저희 도서관에요. 괜히 사다 놓는 게 아니고 꼭 한번 보세요. 진짜로. 책이 몇 배 줘요, 몇 배. 아니요, 목사님. 이분 책도 많아요. 근데 이분 책은 개인에 대한 얘기보다 이분이 쓴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쪽 봤던 거니까 요 두 번째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꼭 이 말 기억해 주세요. 뒤에 비슷한 말이 또 나오거든요.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누구죠? 이영준 씨 멋있죠? 끊임없이 자기 업그레이드해 가는 모습. 잘생긴 우리 마이클 조던. 실패가 나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모습. 지난 시간이었죠?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전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럴 수 있는. 일단 여러분들 벌써 지난주에 한번 했네요. 그죠?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대단한 일이에요. 1600만 원이요. 기적이라고요. 진짜로.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봐요. 때린이에요. 안 때린다 그랬죠? 직업 탐색이라는 거 이제 좀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찾아가기 시작해 봅시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아시죠? 특히 한울중 출신들은 아마 중학교 때 잠깐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책으로 보신 분, 책 표지를 본 적이 있으신 분,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내가 얘기할 거야. 유치원 교사가 꿈이었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꿈이었고요. 그래서 유아교육과 2대 2대 유아교육과는 2대 문과에서 제일 높은 과 중에 하나입니다. 유아교육 진짜 최고입니다. 근데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오빠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좌회전하려고 좌회전 차선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요, 술 취한 차가 술에 취할 수는 없겠죠. 만취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가 정성적으로 가다 간 거예요. 차가 몇 바퀴를 굴렀고요. 오빠는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왔어요. 정신 차리고 뒤를 돌아보니 자기 차가 타고 있었고요. 그 안에서 동생이 타고 있었어요. 다리가 바깥쪽에 빠져 있었고 타고 있는 동생을 끄집어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다리는 바깥쪽에 나와 있었다 그랬죠? 허벅지 위쪽 전신 55%의 33도 화상을 입습니다. 3도 화상이면 1도 화상이 외피만 빨개지는 거, 2도 화상 수포가 올라간다고 그러죠. 물집 생긴다고 그러죠. 2도 화상, 3도 화상 진피가 타는 겁니다. 외피가. 화상의 무서운 점은 고무를 불이 올려두면 어떻게 돼요? 말랑말랑하게 녹고 심지어 다 타버리고, 그리고 이게 오그라들죠. 그리고 부드러웠던 고무가 딱딱해집니다. 화상은요 조직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원상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단 거의 모든 마디를 다 잘라냈어요. 끝부분들을 썼기 때문에 다 잘라냈고, 남아있는 게 엄지손가락은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다 잘라냈어요. 99% 죽는다고 했답니다. 저녁에 엄마가 딸을 찾아서, 황당하죠. 엄마 갔다 올게. 그래 저녁에 그냥 수덩이가 되니까 딸이. 엄마가 책에 보니까 이런 편지가 써있어요. 딸아, 분명히 너라고 하는데 고기 타는 냄새가 옆에서 가까이 가는 냄새다. 내 딸의 냄새가 옆에서 고기 타는 냄새가. 다행일까요? 살았습니다. 근데요, 이제 눈도 감기지 않아요. 이게 다 굳어버려서. 입도 다치지 않아요. 다 굳었어요. 여러분 실은 상처 났을 때 조금만 이렇게 소독해도 너무 아프죠? 온몸을 매일 소독을 해야 되는, 죽음보다 나아서 오빠가 그랬어요. 동생이 치료받는 거 보면서 그냥 죽지 못해 살아있는 거 진짜로. 뭐라 그랬냐면, 동생아 널 꺼내서 미안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죽게 되고. 이게 오빠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널 꺼내서 미안해. 내가 아무튼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12번의 수술을 거쳤고요. 그 이야기, 그 병상일기를 글로 쓴 게 이 책입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금방 있습니다. 글자도 크고요. 그렇습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책 제목이 신기해요. 행복하대요. 화상 환자가 어떻게 행복하지? 그런데 이분의 사고 나기 한 달 전 모습입니다. 2대에서 5월의 여왕으로 뽑혔던 모습이고요. 이 졸업사진을 찍고 한 달 뒤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나고 2년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고가 나고 6개월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온몸에 진물이 나고 있는, 그리고 오빠 등의 어핀이 아직 걸을 수 없어요. 이렇게 굳어 있어서. 그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오빠 책에 보면 오빠를 오까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요, 이게 입술이 안 붙는다 그랬죠. 입술을 붙이지 말고 오빠를 발음해봐요. 준비 시작. 왜냐 미음, 비읍, 피읍은요 파열음이라 붙었다 떨어져야 나는 음입니다. 붙어서 떨어지는 나지 않아요. 오까는 그래서 그 동생을 꺼내느라고 양쪽 팔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치료받을 때 다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어디 계시냐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고, 요건 이번에 나온 사진인데 처음으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이뻐 보였대요, 미국에서. 그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지선 씨 이 부위를 귀여운 부위라고 부릅니다. 왠지 알아요? 마디가 짧아서요.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하신 대로 우리에게 제시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 되었으면 좋겠다. 사고 낸 사람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가족도 전화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찾아가야죠. 찾아가야죠. 뭐 똑같이 해줘야지 막 이런 생각 하겠죠. 그래서 너 일단 차 타. 나 일단 술부터 마실게. 막 이런 생각하고. 근데 여쭤볼게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용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실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복수하는 데 대한 드라마가 하도 많이 나와서 걱정이 좀 되는데, 복수한 드라마가 멋있어요. 드라마니까 복수도 성공하고 해피엔딩도 이루죠, 그죠? 실제는 서로 망가지는 일이죠, 그죠?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특권이라고 말하죠. 예. 찾아오면 용서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찾아오지 않아서 책에 썼습니다. 책에서 봤겠죠, 뭐 그 사람도,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제가 착해서 제가 잘난 사람이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5살이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바로 그 점이 오늘을 정말 감사해야 할 가장 이유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어저께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 여러분 1학기 때 캠프할 때 울었던 거 기억나죠? 오늘 내가 지금 썼죠? 근데 여러분 혹시 매일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엄마 아빠한테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매일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친구랑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수업 시간 열심히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이게 저와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이 시간이 끝나고 죽어요, 만약에. 그럼 여기 시간 어떻게 들을까요? 지금도 열심히 듣겠죠. 훨씬 더 열심히 듣겠죠, 그죠? 여러분 이 시간이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는 게 진짜 아니에요. 한 시간 한 시간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5살 생일이라고 왜 그러냐면 다친 때 새로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저는 한 사람 됐으니까. 행복한 삶을 위한 비결을 하나 배웠답니다. 내겐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 빼앗긴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정말로 가진 것이 적고 초라할지라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이라고 가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수없이 많은 감사거리를 가진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머리가 안 날 줄 알았대요. 삼도화상이라 진피까지 다 상해서 모공까지 다 타서 절대 머리가 나지 않을 거라 근데 머리가 났어요. 지금 자기 머리예요. 아까 봤던 그 머리는. 머리가 나니까 너무 좋은 게 지금 화장하니까 피부가 약하죠. 그러니까 햇빛만 맞아도 너무 아프고 힘들었대요. 머리가 나니까 모자 안 써도 괜찮고 심지어는 겨울에 따뜻하대요. 그리고요 이 엄지 손톱이 나와서 너무너무 좋대요. 왠지 알아요? 펜을 잡을 수 있대요. 막 여기가 없다면 걸을 수가 없죠. 펜을 잡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이게 잘리지 않아서. 그 다음에 속눈썹과 눈썹이 다 탔는데 나중에 속눈썹과 눈썹이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요, 샤워를 하는데 물이 옆으로 흐르더래요. 이게 없으면 정말 샤워하는데 물이 그냥 눈으로 들어간대요. 너무너무 힘들 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죠. 여러분 이 얘기 보니까 아까 누구 얘기랑 비슷해요?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보다 가지고 있는 10가지 감사해요. 누구 얘기였죠? 강희호 박사님 얘기죠.
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행복의 비밀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힘들었겠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지선아, 이것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들어봐.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왜 의미 있는 삶이냐면요, 많은 화상 환자들이 입는 동용기를 얻었고요. 지금 미국에 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화상 환자가 되고 장애를 입었어요.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둘 다 아프죠. 그때도 얘기했었잖아요. 둘 다 아프잖아요. 근데 뭐만 고치려고 그래요? 몸만 고치려다 보니까 마음이 다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재활 상담을 배우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재활 상담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대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배우러. 근데 미국에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대요. 왜 좋았냐면요, 언어 코스에서 언어를 배우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우리 반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죠? 가서 물었겠지. 이렇게. 이렇게 됐어. 아무한테도 말 안 해. 어휴, 어떻게 알았어. 있잖아. 그 다음날 되면 다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아시죠? 근데요, 한 달 동안 배우는데 한 명도 묻지 않대요. 너무너무 고마웠대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면 과묵한 사람이 된다. 말을 못하니까요. 이제 그러다 이제 한 달 만에 자기소개서 써서 발표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그 가르쳐주던 영어과 교수가 직접 원서를 써줬고, 보스턴 대학교에 갔는데 보스턴 대학교 이 상담 학장이 직접 나왔대요. 면접 시간에. 손을 잡고, 짧아진 손을 잡고, 잘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거 해야 된다. 지금 박사학위 중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이분이랑 페북 친구 먹었습니다. 받아주더라고요. 네, 그리고요, 제가 썼어요. 저보다 이제 어리시지만, 정말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이지선 씨의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과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에 나눕니다. 혹시 허락을 받지 않고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저 꽤 길게 썼는데, 그럼요, 괜찮습니다. 짧게 2마디 쓰더라고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잠깐 그 한국손해보험협회 CF를 찍으셨어요. 제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즐거운 코미디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 보니 제 인생은 무서운 재난 영화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 영화 주인공들은 항상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해피엔딩을 이루지요. 제가 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사는 건 저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직접 나레이션 한 거예요. 목소리 너무 이쁘죠? 그죠? 근데 인간극장 할 때도 이분이 나레이션을 했었는데, 그때는 훨씬 발음이 안 좋았어요. 움직임이 편치 않았을 때라서. 빨리 한국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좀 바꿔주셔서 그럴만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전 이 얘기가 너무 와닿았었어요. 지금은 제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제가 보이는 반응에 저의 진실한 느낌이 실려 있어서 진짜 나로 살아가는 맛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아교육과였어요. 그럼 유아교육과 나오고 나면 애들을 만나요, 어른을 만나요? 애들을 만나죠. 근데 이 사고가 나기 전에 실은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교수가 되려고. 근데 교수가 되면 애들을 만나요, 어른을 만나요? 이상하죠? 왜 유아교육과에 가서 왜 교수가 돼서 어른을 만나려고 교수가 되려고 준비했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월급도 뽀대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 내가 이화여대 나와서 애들 똥기저귀 가는 그런 현장직이 갈까? 나는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그전엔 왜 피가 0.3mm밖에 안 된대요. 우리 겉에 있는 피부가. 요것만 싹 뺏기고 나면 그냥 그런 거예요. 네. 이 0.3mm밖에 안 되는 이 피부가 벗겨지고 나니까, 없어지고 나니까 진짜 내가 먼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했다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 내가 어떻게 보여지지?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이게 다 없어지고 나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지?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뭘까? 그게 진짜 나로 살아가는 맛이래요. 여러분, 언제 살만나요? 잘 때, 나 잘 거야. 근데 여러분, 살맛이라는 사는 맛이잖아요. 그럼 맨날 잘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살만 없어요. 먹을 때도 그렇지만 24시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 살 맛을 느껴요? 느껴보면 나 그래 이게 진짜 사는 맛이야 막 이러는 거. 너 왜 맞춤게 돼 있냐? 이번에 개론에 가서 대상 탔을 때 어땠어요? 대상 받을 줄 알겠어 솔직히. 우리가 제일 잘했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막 칭찬해 줄 때 어때요? 오 대단한 일이구나 싶지 않아요? 그죠? 실은요 뭔가를 노력해서 얻어냈을 때 그런 거. 저는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몇 시에 잤냐면 9시까지 여기서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신 분들 알겠지만 왼쪽에 되게 큰 기아차 20까지 플랜카드 달려있었죠. 제가 달았습니다. 차이나 친구들 맞죠?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올라갔으면 저도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 이것저것 준비하니까 새벽 3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오늘은 좀 남편인데 지난주가 저 되게 초췌해 보이지 않았어요? 아시죠? 이게 계속 바쁜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쌓였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똑같네? 제가 좀 편해요 마음이. 그게 뭐가 없어. 이제 다음 주에 또 뭐가 있지만 근데 그 상태에서 하니까 너무 힘들어. 3시간 자고 다시 나왔습니다. 6시에 깨서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다니면서 봤어요. 근데 정말 살만났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막 캠프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400명의 학생들이 정말 한마디에 다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막 우리 학생들 칭찬해 주는데요. 진짜 살만났어요. 그런 살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누군가가 저에게 이름 외우기를 시킨다면 저 살만나지 않아요. 아시죠? 저의 살맛은 그런 거예요. 그죠? 진행하고 그런 거. 그 강점을 찾기 위해서, 더 큰 꿈으로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학생 분석도 쭉 가는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건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 정규 교육 과정 1교시부터 8교시까지 비록 그 시간이 수학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공부해야 되는 요거 그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진행하는 여러분 다 저희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저희는 여러분 아직 다른 데는 막 이렇게 뭐 계획 세워놓고 나면 안 하는 것도 막 했다 그러고 어쩌다 한 번 한 거 다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죠? 그리고요. 요즘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전국에서 그 교과부에서 미래 학교를 뽑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런 식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본이 되는 미래 학교를 뽑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고등학교 중에 16개 지금 후보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 학교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항상 캠프 2학년들은 목사님 왜 우리는 2학기 때 캠프 안 해요? 막 이러고 하고 여러분 2학기 때 캠프 하잖아요. 2학년들은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그게 불만인 거 왜 안 해요?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말은 여러분 벌써 끝나고 나니까 또 기다릴 게 없죠. 그죠? 차라리 뒤에 있으면 더 낫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혹시 다른 학교 친구들은 저희 학교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랑 비교해봐요. 어때요? 이런 프로그램 좋죠? 학교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요? 위켄플라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월드비전도 그렇고 우리 예배 시간 분위기 너무 좋죠? 그죠? 저랑 하는 것도 이걸요 우리 지역은 잘 안 알아주는데 실은 우리 지역도 알아주긴 했어요. 여기 인재 육성반 우리 학교에서 하는 이유가 시장님이 저희가 하는 교육을 브리핑을 받으시고 저희 교감 선생님한테 직접 부탁하신 거예요. 교감 선생님 우리 온양 시내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월 고등학교 학생들이 받는 교육을 받겠다라고. 그래서 보면 저희는 길게 하는 거고 제가 짧게 얘기해 주죠. 그죠? 정말 맛배기만 보여주고 걔네들한테는 저희 길게 천천히 이야기하는데 그리고요 이 장학사님들이 잘 저희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공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장학사님들은 다 공립 출신이라서. 근데 저희 학교를 어디가 좋아하냐면 교과부가 좋아합니다. 저희 학교를 교과부에 있는 제일 큰 단체인 캐디라고요. 한국교육개발원이 저희 좋아합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 원장님이 작년에 직접 우리 학교 오셨어요. 여러분 차관이 학교를 방문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충청남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학교 왜 가냐? 그렇게. 근데 와서 그 차관급인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미국에 가서도 미래 학교를 보고 왔는데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진행되는 분위기는 미국에 있는 학교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만든 학교보다.
근데 시설이 좀 떨어지는 게 안타깝지만 시설이 좀 떨어지는 건 지원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고 이제 저희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미래학교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미래학교가 될지 안 될지. 근데 여러분 16개 중에 하나 들어가고만 해도 괜찮죠? 그리고 여러분이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 때. 왜냐면 학교 내에 있다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 1070분이나 되니까 그중에 몇 분에게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졸업한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정말 우리 학교 같은 학교는 없다는 게 거의 백이면백하는 얘기예요. 고3 때 그렇게 정말 선생님들이 건강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여러분을 돌봐주는 학교 저희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믿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근데 치마에 대한 불만도 좀 있죠. 근데 여러분 온yo고 치마 이뻐요. 근데요 이뻐 보이지만 불편해 보이지 않아요? 온yo고 애들 이러고 다니는 거 알죠? 버스 올라갈 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 친구들이 수업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진짜 불편한 옷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그 예뻐 보인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자자 농담이에요. 유치원생이 착각.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줄 안다. 파워레인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초등학생이 착각. 버스 뒤에 앉으면 지가 일진인 줄 안다. 중학생이 착각. 교복줄을 입으면 지가 멋있는 줄 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중학생 교복줄을 입는 거 보면 어때요? 좀 이상하죠, 그죠? 게다가 막 이러고 있는 애들 보면 저게 뭐야? 저거 이쁘다고 생각하나? 여러분 지금 추려입은 교복 이쁘다고 생각하시죠? 대학생만 되보십시오.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저는 기대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 자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제일 강한 학교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서울여성입니다. 서울여상은요 상업계 고등학교지만 서울에서도 상위 10% 이내 학생들밖에 못 가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거기는요 여상 졸업했는데요 바로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연봉이 2,500 막 이런 데로 가는 학교예요. 2,500으로 가는 학교예요. 근데요 그 학교 학생들이면 지금도 양갈래로 머리를 합니다. 뭐 웃잖아요. 그리고 교복도 정말 옛날 거 같은 교복입니다. 근데요 그걸 누가 지키냐면 그 선배들이 지켜줍니다. 만약에 서울 여상 애들이 막 교복을 빼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이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배라는 게 졸업한 선배들이 직장 다니는 선배들이 야 너 서울 여상이지? 우리 학교 이렇게 입으면 안 돼. 그러면서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 여상이라는 그 자부심 있죠.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랑 달라. 저는요 우리 학교가 좀 몇 년만 지나면 이게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좀 줄이면 여러분 키 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3이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가 될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그런 자부심도 지금 되게 좋은 거예요. 전뭐 하나교에서 정말 이쁜 것 같지는 않아요. 온yo고나 그리고 용하나 정말 무슨 TV에 나오면 지금 꽃보다 나오는 그 치마를 입고 다니면 그거 정말 이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저희가 직접 하고 있죠, 그죠? 자부심 가지세요, 진짜. 그 중에 첫 번째 뭘 물어야 돼요? Who am I? 나는 누구냐? 그 다음에 What do I want to do? 내가 뭐 하고 싶나? 그 다음 무슨 문제 알아요? What 다음에 Why입니다. Why do I want to do? 난 그거 왜 해야 되지? 마지막으로 Where do I want to do? 그럼 난 그거 어디 가서 해야 되지? 이걸 묻기 위해서 세 가지 검사를 하고요. 이제 이런 검사를 왜 하는지 조금씩 알겠죠? 제가 지난주에 다중지능검사 열심히 잘 읽어보라고 했는데 줄쳐가면서 이번 주에 하면 되죠 뭐. 네, 다중지능검사 오늘까지만 합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 이것만요 한 5주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께 계속 그룹 작업식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 어쩔 수 없죠, 그죠? 어쩔 수 없죠. 우리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료 제가 그래서 많이 드리는 거예요. 많이 읽어보시라고. 네, 프로젝트 제로라고 완전히 새로운 지능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8가지 지능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8가지가 있는데 한번 이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좀 반대로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사람. 지난번에는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들 봤죠? 그죠? 무한도전 나와서 가야죠. 그죠? 누구야?
근데 유나는 진짜 뮤지션 같죠? 그냥 가수가 아니라 뮤지션. 세계대회 1위. 이거 진짜 멋있어요.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성공과 지능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중지능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공간 해명이 저런 거라고 기억나시죠? 공간을 그대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지능들. 논리 수학 수학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과정과 적용의 원리를 생각하는 지능이라고 했어요. 조금 전 직업에 불만을 가졌던 이들과는 정반대죠. 모두 자신의 강점 지능과 직업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다른 사람은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 속에 감추져 있는 소질과 적성 능력도 그 사람 고유한 그림이 있어요. 프로파일이.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이들 역시 잘 못하는 부분이 하나씩은 있다는 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순서 외우는 게 좀 머리가 좀 둔하고요. 이제 이름을 갖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성 정도만 딱 알아듣는 걸 목표로 하는. 산수를 제가 막 80점. 산수가 뭐냐면 초등학교 수학이에요. 특별한 경우였어요. 초등학교 그 정도는 때. 못했어.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 수학 잘했잖아요. 때는 1시간에서 해본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를 놓고 계속 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길을 묻혀서. 저희 학교도 공부 진짜 잘하는데 길목 사람들이 꽤 성공한 돼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잘하지만 한 가지는 못한. 예, 펴봅시다. MI. 다 자랑스럽게 스트롱을 펴놓고 있어요. MI 펴봅시다. MI. 스트롱은 그 네 번째 장에 껴놓으세요. 이따 끝나고 같이 낍시다. 이거를 여러분 그 출력된 거 말고 새로 가서 뽑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기셨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3페이지 펴봅니다. 3페이지. 지난주에는 3페이지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만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오늘은 이걸 나눠서 얘기할 거예요. MI 적성 진로가 있고 진로 성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진로 성수도부터 볼까요? 진로 성수도 차상! 상! 중! 하! 최하. 최하 꽤 될 텐데? 저희 학교 평균이요, 요 정도예요. 하예요, 하.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왜냐면, 얘기했잖아, 우리 5년이 다른 건 다 좋지만, 진로에 대해서는 많이 탐색할 기회가 없는 학교다라고,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런 표가 나오죠, 위에. 적성 진로라고 나오는데,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일단 점수를 이해하셔야 돼요. T점수라고 나옵니다. 이거 모든 통계나 모든 거에 T점수라고 나오는데, T점수가 뭐냐면, 통계점수입니다. 통계점수라는 게 뭐냐면, 50점이면 딱 절반인 거예요. 평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점수가 다 50점에서 왔다 갔다 하죠? 평균에서 출렁거리죠? 그 중에 혹시 80점 넘는 거 있는 사람? 한두 명 있습니다. 그죠? 뭐가 높아요? 80점 넘는 게 뭐예요? T점수요? T점수로 80점 넘는 거예요. 잘못 들었어요. 잘못 적었죠? 예. T점수로 80점 넘는 사람이 한두 명 나와요. 그런 경우는 같은 또래에서 그 지능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경우죠. 그죠? 왜냐면 정규분표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중간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50점 넘으면 나는 이 지능에 있어서는 평균보다 좀 높구나, 좀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이 친구는 인간 친화 지능과 자기성찰 지능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그 밑에 게 더 재밌어요. 이렇게 돼 있죠. 육각형, 네모, 세모가 있는데 일단 육각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육각형이 뭐냐면 능력이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가는 그 실제적인 능력을 얘기해요. 동그라미 돼 있나요? 예, 이거 이제 새로 나온 거에서 동그라미는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세모 있죠, 네모 있죠? 네모가 흥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흥미요.
못해도 흥민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성취가 제일 성취는 뭐냐면 과거에 그 일을 했던 경험이 나한테 긍정적이었는가라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요 대부분 한 3분의 2 이상 신체 운동 지능이 낮다고 하더라도 성취가 높습니다. 왜냐면 남자들 맨날 어릴 때 뭐하고 놀아요? 축구하고 놀니까 축구를 못하더라도 축구했던 게 재밌었던 거죠. 성취가 그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로 보면 여자들은 3분의 2 이상 음악이 높아요. 성취가. 그죠? 왜냐면 노래를 못해도 노래방 가는 게 재밌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안 높은 친구는 막 음악 시간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성취가 나한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친구랑 봅시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신체 운동 기능은 평균보다 높죠. 하지만 흥미도 없고 성취도 낮아요. 근데 논리수학은 신체보다 더 높아요. 능력만 보면요 자기 성취가 거의 3위로 높아요. 그죠? 그런데 수학은 싫은 거죠. 흥미도 낮고 옛날도 별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서 이 친구가 만약에 흥미만 좀 있다면 논리수학 지능을 개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 볼까요? 이 언어랑 음악을 비교해보세요. 언어는 지금 흥미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별로 말하는 걸 두려워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별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면 과거에 안 좋아했더라도 지금 좋아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발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음악을 좋아했었죠? 하지만 능력은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친구가 음악을 선택해야 돼요? 언어를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언어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8페이지로 넘겨볼게요. 8페이지로 넘기면 진로 성향이라는 게 나옵니다. 진로 성향을 보시면 없는 사람 깝깝하죠? 그죠? 어떻게 돼 있을까? 진로 성향을 보시면 똑같은 친구 건에 보시면 신체와 언어가 높아요. 이 친구는. 진로 성향이라는 건 뭐냐면 능력과 상관없이 난 이런 길을 가질 거야 그러고 막 달려가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진로 성향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아까 3페이지에 나왔던 4페이지에 나왔던 적성 진로랑 비교해봤더니 일단 언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제일 높진 않았지만 평균보다 이미 발달해 있죠. 여기 봐주세요. 그런데 언어 쪽으로도 진로 성향이 높으니까 얘는 이걸 선택하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예요. 굉장히 진로 성향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뭐 하겠다 그러냐면 뮤지컬 배우 하겠대요. 뮤지컬 배우 하겠다 그러니까 진로 성향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거 보세요. 실제로 이 친구의 MI 다중지능 현재 점수는 평균보다도 낮아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직업에 대한 환상이 크다.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실제로 능력은 없어요. 이게 솔직히 죄송하지만 중학교만 돼도요. 야 하고 싶어? 그럼 너 키워봐. 키울 수 있어라고 하겠지만 낮은 걸 키우는 게 낫겠어요? 이미 잘해있는 거 더 키우는 게 낫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장점을 찾아야 돼요. 그죠? 강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걸까? 아시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진로 성수건데 여러분의 그 진로에 대한 걸 정확히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세 번째 진로 독립이 45점 이하인 사람. 진로 독립이 가운데 있는 45점 이하인 사람. 내려주세요. 여러분 진로 독립이 45점 이하는 이런 생각하죠. 누가 좀 진로 찾는 거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죠? 좀 물어봐야겠다. 나 잘 모르겠어. 그죠? 그래서 일단 진로 독립이 낮은 사람들은요. 내가 좀 결정을 주도를 해보겠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 친구 재밌는 게 진로 확신도 적고 진로 독립도 낮아요. 고민하고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진로 관심이나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진로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진로에 대한 준비는 있어야만 하나요? 모두 준비해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준비해. 맞죠? 많이 찾아보고 있는 것도 준비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찾아보는데 우리 학교에서 제일 낮은 게 이거예요. 전체평균 이게 제일 낮아요. 그죠? 여기 정보 처리에 50점 이하 손 들어보세요. 50점 이하. 50점이 평균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3분의 2가 넘죠? 왜 그러냐면 정말로 직업에서 찾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다시 4페이지로 넘어가요. 이제 천천히 읽어보실 수 있겠죠? 이해하시니까 4페이지 넘어가서 그 중에 가장 높은 3개의 T점수가 가장 높은 3개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지금 이 결과가 없는 사람 너무 희한해 막 지금. 예, 3개.
상관없이 제일 높은 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수정수로. 그리고 지금 제가 다 봐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능력, 흥미, 성취를 좀 비교해가면서 나중에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손만 들어볼게요. 그 1, 2, 3이 주는 가운데 신체운동 지능이 있다. 진로 독성에서. 그 다음에 자기 성찰 지능 1, 2, 3위가 있다. 그 다음에 인간 친화 지능 1, 2, 3위가 있다. 그 다음에 언어 지능 1, 2, 3위가 있다. 그 다음에 논리 수학 지능 1, 2, 3위가 있다. 예? 음악 지능 1, 2, 3위가 있다. 근데 맞춰야 돼. 이 중에서 음악으로 대학교 사람 한 명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음악 지능은 얘기했죠. 노래방 하는 거 좋아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전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음악으로 다 바꿔볼까 생각하지 마세요. 음악인 경우 아시겠죠? 네, 공간 지능 높다. 그 다음에 지가 자연 친화 지능 높다. 예, 되셨죠? 이거 하나만 더 조금만 더 할게요. 괜찮죠? 모두 누구나 부러워할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왜 굳이 현재의 직업을 왜 선택했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어쩔 수 없어. 또 신기할 정도로 일치합니다. 공부하려고 또. 성장해서 돌아보면 그 막연하게 부모님들이 바라셨던 직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그쪽 진로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고 선생님, 공무원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대학의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부모님의 어떤 의견을 많이 반영했어야 했기 때문에 제가 농대 계열로 간다고 그랬을 때 반대를 하셨어요. 물론 부모는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그 직업을 권유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자신의 강점 지능과는 전혀 다른 직업의 결합. 그것은 불행한 짝짓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집에 가서도 그러면 안 돼요? 엄마 말 들으면 망한데.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작성을 모르죠, 그죠? 잘 찾아봐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보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잘할 수. 왜냐면 여러분이 7살, 8살, 9살 때 뭐에 관심이 많은지 여러분 잘 모르지 않아요? 부모님 잘 알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등록금은 거기서 나와요. 진짜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하셔야 돼요. 엄마 나 돈 안 대줄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로 부모님 여러분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도 정보를 찾아보는 대화를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 더 볼까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로 가보죠. 이 양쪽 어딘가에 아이들의 미래가 놓일 겁니다. 어느 쪽이고 싶어요? 한쪽은 모르겠어요. 자신의 강점 지능과 직업이 맞지 않아 여러분 고민하는 쪽이고 누가 더 바쁠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정반대의 모르죠. 경우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일을 잘하니까 일이 더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지 강점 지능 하나 때문일까요? 이들의 지능 프로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성공 비결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세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공간 지능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언어 지능과 자기 이해 지능이 따릅니다. 이들의 상위 강점 3개와 이들의 직업을 염두에 두십시오. 뭔가 연결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네리나 역시 마찬가지. 무대에서는 특성답게 대인 지능이 상위 하나만이 강점을 아니죠, 그죠? 넘습니다. 그 다음 것들을 같이 쓰려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찬가지. 작사 작곡을 직접 하는 싱어송라이터답게 언어 지능이 빠지지 않습니다. 비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위 3가지의 강점이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된 곳, 바로 그곳이 성공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프로그램에서 쭉 만들어 갔잖아요. 3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오늘 이야기 나왔던 이지선 씨는 뭐가 제일 높았을까요? 유아교육과 인간 신화겠죠? 그 다음에 많이 잘하죠? 그 다음에 다치고 나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상한 얘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예.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58초짜리만 영상 보고 마칩시다. 정말 중요한 얘기가 비교를 들으세요. 상위 강점 3개 중에 모두 자기 이해 지능, 즉 자기 성찰 능력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지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운동이 재미있어서 그냥 하기만 하는데 가끔씩은 내가 왜 이 운동을 해야 하는가, 그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운동해야 하는 이유를 더 굳건한 토대를 가지고 있죠, 심리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자기 성찰 지능이 든든한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훨씬 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또 심각하게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발휘하는 거죠. 자기 성찰 지능은 나를 파악한 지능이죠.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아야 도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성찰 지능은 정말 중요하고 저희가 그걸 찾아가는 중이에요. MBTI를 통해서, MI 스트롱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지능을 좀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나눠드린 건요. 사실 거기 나온 것 중에 뭐 내가 원하는 직업이 없다고 속상해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각 지능별로 직업이 한 40개씩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찾아보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일단 특징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거 줄 쳐가면서 읽어오라고 했었죠. 줄 쳐가면서 읽어오라고 했었죠. 다시 천천히 다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특징만이 아니라 하는 일, 직업군만 특히 다중지능 기르기가요. MBTI에서도 이렇게 공부하면 좋다 있었죠. 근데 솔직히 좀 어려웠죠. 근데요, 이건 정말 잘 돼 있어. 바로 공부 방법이. 내가 이렇게 키우면 좋겠다. 잘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은 노트에 정리하시고 어디다 옮겨 써라? 에듀파. 바로바로 하세요. 예, 다음 시간에 스트롱 갖고 갑니다. 좀 안타깝지만 MBTI 이 정도로, MI 이 정도로 갈 테니까 잘 읽어보시고 정리해 놓으세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